농민의 행복한 100세 인생을 책임지는 명의보감이 찾아간 마을은 막바지 가을 수확으로 바쁘게 일하는 농부들이 있는 곳인데요. 고된 일로 지친 농민들의 건강, 명의보감이 책임지겠습니다. 오늘 명의보감이 함께할 곳은 강화도 하일리 마을입니다. 아름다운 경관을 보며 숨어 산다는 뜻을 가진 하일리 마을. 이름처럼 조용한 이곳에 이건 무슨 소리죠? 이 자연의 길을 맞았어. 운동 좀 해야겠다. 아버님 사라졌어. 손길을 만났는데 통증이 사라졌어. 오늘 명의 선생님이신가? 선생님. 와. 반갑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왕백원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명의, 정형외과 전문의 왕백원. 역대 명의보감 우리 의사 선생님 중에서 가장 훈남이세요. 아우, 예. 성이 왕 씨세요? 네, 왕씨입니다. 야, 오늘 명의보감 왕왕 돌아가겠네 진짜. 예. 정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귀한 걸음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오늘 어떠한 주제로 강의를 준비하셨나요? 오늘은 네.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네. 맞아요. 어르신들이 이 관절염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생하시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퇴행성 관절염이면은 네. 어디 관절 쪽에만 이렇게 있는 증상인가요? 퇴행성 관절은 네. 주로 무릎이나 손가락, 손가락. 내지는 어깨 이런 큰 관절에도 예. 네, 발생할 수 있는 흔한 질환입니다. 농민들의 손과 발은 매일 고된 농사일로 지쳐 있는데요. 특히 많은 분들이 무릎 통증을 참아가며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농민들의 무릎은 명의보감이 지켜드릴게요. 무릎 통증은 이제 그만. 통증의 원인인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 잠시 후 만나보시죠. 정말 잘 오셨습니다. 진짜 오늘 프로그램 그냥 왕왕 돌아가겠네요. 왕왕. 예,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얼른 우리 어르신들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네. 예, 지금 그게 급합니다. 네. 이쪽으로 가시죠. 네. 오늘도 농민들을 만나기 위해 즐거운 발걸음으로 나섭니다. 하일리에서 처음으로 두 사람을 반겨줄 분들은 과연 누굴까요? 선생님, 저쪽에 어르신이 지금 무슨 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어르신 한번 가볼까요? 네. 막바지 파수하게 쉼없이 손을 움직이시는 어르신들이네요. 여기 의사 선생님이시고요. 저는 개그맨. 개그맨. 재밌는 사람. 선생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아버님? 나요? 네. 41년생이에요. 77. 77? 와, 77. 되게 정정하시네요. 눈썹도 진하시고. 네? 나보다 더 젊은 사람들 많은 걸 뭐 나하고 동갑내들 뭐. 그러세요? 뭐 예를 허리 때문이나 관절 때문에 수술한 적은 없으시고요? 그런 거는 없는데 네. 내가 요즘 타박상을 입어가지고 어디 타박상 입으시죠, 어르신? 복대 차고 계시네요? 여기가 이거가 갈비뼈 쪽에요? 여기요? 네 여기가 언제 다치셨어요, 어르신? 20일 됐어요. 20일 되셨어요? 통증은 좀 줄어드시나요? 통증이 조금씩 나아져가는데 네네. 병원 가서 사진 찍어보니까 이게 부러진 줄 알았는데 네.
부러지질 않았대요. 그래서. 엑스레이상에서요. 네. 숨 들이쉴 때 아프시거나 그런 증상이 있으신가요? 그때가 조금 힘들었는데. 기침할 때 아프시고요. 네, 기침올 때. 네네. 늑골 같은 경우에는 실금만 갈 경우에는 엑스레이상에서 바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팔고세포 활성화가 되는 2주나 3주째 때 엑스레이상에서 되려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한 20일 정도 경과하셨으니까 조만간 정형외과 한번 가보세요, 어르신. 네네. 가면 지금은 또 실금이 보일 수가 있는 시기거든요. 대부분 뭐 약물 치료라든지 물리 치료 뭐 이 정도로 증상 완화를 시켜드릴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꼭 찾아가 보세요, 어르신. 아이고야. 안녕하세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야, 진짜. 우리 어머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저요? 네. 나도 많이 먹었어요. 오버리도 이렇게 까맣까맣하신 게. 맨일이죠. 물감들에서 그렇죠. 아, 염색해도 그래? 아, 염색해도 그러신 거야? 이 선생님이신데, 저기 관절 퇴행성 정형외과 선생님이세요. 맞아, 텐성 관절이요. 퇴행성 관절요? 있으세요? 오, 선생님. 어.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선생님 있으시면 어디 몸 불편한 지 있으면 한번 여쭤보세요. 물어보세요. 어디가 제일 아프세요, 어르신? 네네. 손자간 볼 수 있을까요? 손부터 네네. 팔이 딱 구부러지고 네네. 이렇게 되면 안 올라가니까 안 구부러져. 이거밖에 안 구부러져. 아이고야. 이 관절이야, 관절. 그래서 이렇게 안 구부러져. 아니 이건 더 안 구부러져. 그런데 아이고. 이렇게 구부러지지가 않아요. 네. 근데 이 손가락이 네네네. 구부러지고 있으면 여기도 아프고 여기 팔꿈치도 아프고 아주 이 매덕매덕 다 아파요. 다른 데는 아프신 데는 없으시고요. 네. 언제부터 이렇게 아프셨어요? 울어요, 오라다가. 오후에 식사하시고 나서 시간 되시면 마을회관에서 선생님이 강의해 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간 나시면은 꼭 오세요, 어머니 아버님들. 아시겠죠? 네, 이따 뵙겠습니다. 네. 네, 들어가겠습니다, 어머니. 저쪽에 어르신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네, 어르신 안녕하세요. 네, 예. 아,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백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손민영이라고 합니다. 네. 네. 저기 사모님. 안녕하세요. 여기 앉으세요. 예, 저희 이상한 사람도 아닙니다. 저희 방송국에서 왔어요. 촬영하니까 겁나네요. 아니에요. 되게 아름다우신데요. 여기 앉으세요. 저희 이제 선생님이랑 저랑 마을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마을 몸 편찮으신 어르신들 뭐 진료도 해주시고 그리고 강의도 해주시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네. 내가 이 무릎이 네. 저기 전등사 그 외곽이 이제 그 삼낭성이라고 네네. 그게 등산로가 있어요. 네네. 아 중간쯤 가니까 네. 이 사람하고 건강한 사람들은 그냥 가는데 네. 더 이상 못 가겠어. 어. 난 여기서 내려간다 그러고서 이제 했는데 그거 무릎이 이제 재작년. 재작년부터요. 네. 그래가지고 오른쪽이 특히 그러신 거예요? 아니야 양쪽 다. 양쪽이 다. 아, 네. 물이 찼다, 뭐 저녁 가니까 물이 네네네. 찼다, 뭐 했다. 또 네. 제가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아니 이제 지금은 괜찮아요. 여기가 막 이렇게 뚱뚱하고. 이거 부으신 거 아니시죠? 아니, 거의 살이 많으신 건가? 예, 살이. 살이 많으신 거죠. 척추관이 이제 좁아져서 아래 내려가는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증상들인데 일단은 가벼운 약물 치료 같은 걸 우선 시작하는 게 우선이거든요. 어르신 혹시 지금 복용 중인 약물 있으십니까? 약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하여튼 청년 얘기도 한번. 어르신 약봉지. 이제 지금 여기 약 중에서는 다리 쪽 붓기를 빼는 약이 있고 무릎에 열감이 있거나 이럴 때 발열을 낮춰주는 효과도 있고 안쪽에 있는 그 염증을 없애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리 쪽으로 붓는 증상이 아마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약을 처방한 것 같고. 어머니가 안색을 보시면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어머님은 뭐 어디 뭐 편찮으신 데는 없어? 네네. 조금 몸이 내가 힘들다 그러면 네네. 이렇게 살이 이렇게 갈라지는 것 같이 이런 증상들이 뭐가 들어간 것 같은데요, 어르신? 뭐가 들어간 것 같은데요, 어르신? 네, 네네네. 예. 피곤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 가시 박힌 거였어요, 어머니. 피부에 내가 면역성이 약해져가지고 그런 거 그랬는데 제가 딱 처음 봐도 가시였어요, 어머니. 가위가 여기 왜 들어갔어? 그게 이제 당신 바지를 딸 때 손으로 자르지 말고 가위로 가서 꼭지를 딱 자르라고.
그냥 손으로 잡아당기니까 그렇게. 명예보감사상 이 시술 장면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진짜 가지 아까 가지 그 가시가 있다 그랬으니까 어머니 조심하시고 나왔습니다. 또 나왔어요. 네. 얘 이제 괜찮을 거예요. 면역성이 약해져가지고 이렇게 툭 하면 나오는 것 같아. 아니요 가시 때문이에요 가시. 이런 걸 보고 조심하세요. 고관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고구마 많네. 이야 굉장히 많네. 여기 우리 동네 이장님이. 아 이장님이세요? 아 이장님 안녕하세요. 아 이장님이셨구나. 그 이쪽은. 우리 노인회장. 아 노인 회장님. 아 이장님과 회장님. 왠지 포스가 남달랐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뭐 이장님이나 우리 회장님은 뭐 몸 편찮으신 데는 없으시고요. 아니 뭐다 건강한 것들도 다 건강하지 않죠. 되게 건강해 보이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머님이 여기서 제일 불편할 거. 왜냐면은 쪼그리고 앉아서 일하셔가지고 무릎 관절이나 이런 거 굉장히 안 좋으실 것 같아요. 어머니 무릎 관절 괜찮아서 선생님 좀 봐주시면 안 돼요? 어머님 어디 아프신 데 없으세요? 무릎이 조금 아프긴 아파요. 언제부터 아프셨습니까? 아, 저는 이제 항암 치료 같은 거 해가지고요. 어머니 항암 치료 받으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무슨 암으로 암치료받으셨죠? 유방암. 아이고야. 이게 항암 치료를 받으면은 네. 약간 뼈에도 약간 연관이 있습니까? 뭐 관절이나 약간 이런 거. 장기간 이제 뭐 침상 안정 같은 것도 하셨을 거고 네. 정상적인 생활을 못했기 때문에 네. 뭐 온몸에 있는 근육들이 전부 약화돼 있을 가능성이 있죠. 아, 근육이 약화가 되면은 무릎 관절에 가하는 부담은 더 커지기 때문에 네. 뭐 이런 퇴행성 관절염 같은 거에 이제 발병되기도 쉽고 네. 악화되기도 쉽죠. 아, 앉았다가 일어나 보실까요 한번? 이럴 때 아프시죠? 괜찮아요. 그렇게 심한 건 아닌데 요거 이제 의자를 네네. 안 앉을 경우에는 이제 못 앉아 있죠. 무릎이 아파요. 깊게 구부린 동작은 네네. 불가능하시고 무릎 주위 근육 강화 운동 같은 건 안 하고 계시고요. 조금 하다가 네네. 좀 힘들만. 이제 같은 운동도 자세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오히려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따가 정확한 자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활짝 웃으시니까 딱 꼭 오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더 많은 농민들을 만나기 위해 발걸음을 서두르는데요. 두 사람의 눈길이 한 곳에 머무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르신. 아니에요, 어르신. 아니, 앉아 계세요. 아니에요, 앉아 계세요, 어머니. 아이고. 야, 이거 어머니 차예요? 네, 그 무릎이 아파서요. 아, 무릎이 아파가지고. 다 됐는지 잘 가지가 않아요. 아이, 그래요? 다시 사야 선생님이 이거는 못 고쳐도 어머니 무릎은 고쳐드릴 수는 있어요. 이거는 못 고치고. 이제 늙어서는 그래요. 뭐 나이 많아서. 아, 그래요? 무릎이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어머니? 아유, 오라에 벌써 한 10년도 넘은 거예요. 10년도 넘으셨어요? 왼쪽이 더 심하세요? 다 그래요. 아이고야. 두 다리 다 그래요. 수술 못했어요. 이런데 아프시죠, 어르신? 네, 근데 이런데 아주 맨질 수가 없이 아팠는데 약을 먹으고 좀 나고 네. 그래요. 내반 변형이 많이 진행이 된 상태인데 이 정도면은 굉장히 안 네. 좋으신 건가요? 네. 젊어서 수술할 건데 그 학생들 가르치느라고 못했어요. 선생님이셨어요, 원래 어르신? 저요? 네네. 아니, 남 농사 짓고 그냥 이 자식들을 가르치라. 차가 있었냐고 옛날에. 그러니까. 신천 가서 읍에 가서 타고 신천 가서 내려서 거기 또 버스 타고 이고 가고 그렇게 해서 다 먹였어요. 그러니까 어부 키우고, 그렇죠? 어버 키더니 말도 안 지었고. 일남 오녀 자녀들을 위해 일평생 묵묵히 고된 일을 해온 어머님.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는 우리네 부모님의 모습입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은 네네. 관절이 다 달았대요. 네. 연골이 다 달았대요. 연골이 다 닳았으면 이제 뭐 인공관절이라든지 이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수술하라고 그냥 네네. 그랬는데 아유 지금 수술을 뭐라 하냐 못한다고.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어르신? 89예요. 89세. 많이 먹었어요. 네. 수술하는데 나이 때문에 많이 거부감이 있으실 수도 있고 좀 두려운 게 있을 수도 있는데 네. 나이는 사실 숫자에 불과합니다, 어르신. 정확한 거는 병원에 가셔서 내가 내 몸 컨디션이 마취, 하반신 마취랑 수술을 견딜 수 있는 상태인지 평가를 해보고 그러고 나서 결정을 해도 안 늦습니다, 어르신. 이제는 수술 포기했어요.
뭐 어머니가 수술은 싫어도 그래도 병원에 가서 뭔가 임시방편으로 뭐 시술을 받으시는지 그런 게 맞는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대로. 예. 선생님 어떻게 해야 괜찮을까요? 그 일상생활 내 생활 습관을 교정하고 네. 운동을 해서 근육 강화를 시키면 수술한 것만큼 효과가 좋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지금보다는 상당 부분 호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그래서 걸어요. 걸어. 걷기 운동도 그렇고 이따가 마을회관에서 제가 무릎 주위에 있는 근력을 강화시키는 운동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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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약속한 네. 마을회관. 갈 겁니다. 지금. 갈 거예요? 네, 지금 저걸 타고 들어왔어요. 아, 이거 타고 또 가실 거예요? 네. 아, 그러세요? 아유, 이거 타고 가시는 거예요? 네, 이거 타고 갔다 또. 이야. 어우, 어머니 운전 엄청 잘하시네. 아, 이거 두고 어휴. 상거려. 아, 그래요? 빨리빨리 오셔요. 촌 사람들은 일이 많아요. 아, 예.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어머니. 예, 바로 갈게요, 어머니. 네. 운전 조심하세요. 하일리 마을 곳곳을 돌아다닌 두 사람. 오늘도 농민 건강을 위해 알찬 걸음이었습니다. 드신 것 같아요. 야, 근데 제가 배고파서 그런 거예요? 약간 맛있는 냄새 나지 않아요? 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내가 배고파서 그런가? 뭐 맛있는 냄새. 지금 뭐 음식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안녕하세요. 예, 명예모험에서 나왔습니다. 이야, 국수 드시고 계세요? 예, 예, 딱 봐도 국수야. 예. 어우, 예, 식사. 어유. 식사하셔야죠. 예, 엄청 배고픈데 저희 좀 주실 거 있나요? 네, 오세요. 국수으로 주세요. 네. 역시 인심이 좋네요. 역시 우리 이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 역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식사하시고 나서 잘 먹겠습니다. 집에 가지 마시고 강의하시니까 선생님이 꼭 듣고 가세요. 어르신들 식사하시고 나서. 네. 들으실 거예요. 아유. 와. 맛있는 점심도 먹었으니 이제 강연을 들어볼까요? 우리 어르신들 참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이죠.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어르신들에게 강의를 들려주실 우리 정형외과 전문의 우리 왕백원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야, 거의 아이돌급이에요. 예. 굉장히 인물이 제가 좀 더 낫죠, 선생님보다. 어머니 왜 이렇게 크게 웃으시죠? 네. 인기가 장난이 아니십니다. 예. 오늘 우리 어머님, 아버님께 들려주실 강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네. 오늘은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강의를 드릴 겁니다. 퇴행성 관절염이요? 퇴행성 관절염의 발생 원인, 증상, 치료 방법, 그리고 예방하는 운동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야, 정말 자부정신네 진짜로. 자, 그러면 오늘 선생님께서 준비하신 강의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쉴 틈 없이 일하는 농촌 어르신들의 아픈 관절. 농민들의 아픈 무릎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긋지긋한 무릎 통증은 그만! 퇴행성 관절염 정복하기. 여기 계신 어르신들 중에서도 살면서 평생 무릎 한 번 안 아픈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아픈 분 혹시 계십니까? 어르신들 분 중에? 다 아프시네요. 네, 그렇죠. 예. 약간 정도의 차이지 아마 어느 정도는 한 번쯤은 경험해 볼 법한 증상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노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연골이 노화가 돼서 닳고 뼈가 노출되고 거기에서 또 염증이 생겨서 무릎의 통증을 일으키는 병입니다. 심해지는 경우에는 무릎이 O자 모양으로 병형까지 오면서 보행장애, 그러니까 걷는 것도 불편하고 평지를 걷는 것도 불편하고 계단 내려가는 건 더 불편하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노화나 부상으로 인해 관절을 둘러싸고 있던 연골이 손상되어 관절의 뼈와 인대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퇴행성 관절염, 여기에서 이제 무릎만 놓고 얘기를 하자면 남성분들과 여성분들 중에서 어떤 성별에 좀 더 잘 일어날 것 같습니까? 우리 어머님, 아버님 생각은 어떠세요?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질병은 여자들이 더 많이, 확실히 더 많이 걸릴 것 같다. 우리 아버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남자들이 많은 거. 서로 자기네들이 더 많다고. 선생님, 남자분들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여자분들이 더 많습니까? 실제로 본원에서 인공관절 수술까지 가게 되는 경우를 통계해 보면은 약 85%에서 90% 정도가 여성분입니다. 네네. 임신하고 관계 있나요? 일단 힘을 많이 써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무릎 주위에 있는 근육들 있잖아요. 남자가 부피가 훨씬 크고 근력도 좋기 때문에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이 남자가 여자보다 덜해요. 집에서 가사 활동 하시잖아요. 쪼그려 앉아서 뭐 걸레도 빠셔야 되고 바닥 청소도 하셔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 동작 자체가 무릎에 굉장히 큰 부담을 주거든요. 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여성한테서 훨씬 흔해요. 그리고 이게 허리 허리가 아프면서 이 무릎까지 상관이 있는 거예요. 무릎이 장기적으로 아픈데 방치를 했다. 그럴 경우에 인접관절, 그러니까 고관절이나 발목관절 내지는 척추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릎이 다 안 펴진다. 그러면은 우리 몸에 있는 무게 중심이 옮겨지기 때문에 자연스레 허리는 약간 앞으로 숙여지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네, 그러면 장기적으로 척추 기립근도 약해지고 디스크에도 악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관절염으로 무릎이 굽어지면 무게중심이 허리로 이동해 허리 디스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뭐 첫 번째 증상은 무릎이 통증입니다. 무릎의 통증인데 무릎이 붓고 또 찜질을 좀 해주면 또 가라앉았다가 또 붓고 빠지고 하는 그런 증상이 반복이 되게 되겠고 앉은 상태에서 일어나기가 힘들다든지 또 야간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녁에 잘 때 갑자기 무릎이 아파서 깬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통증 때문에 잠 못 이루시는 우리 혹시 어머님, 아버님 계시나요? 혹시?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우리 아버님. 네, 못 자는 건 아닌데 네네네. 쭉 뻗고 자잖아요. 네. 그 잠결에도 이렇게 오고 있다면 아파요. 네. 맞습니다. 전형적인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입니다. 올라올 때보다 내려올 때는 더 아파요. 맞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자가진단법. 계단을 이용할 때 무릎이 아프거나 잘 구부러지지 않고 무릎이 자주 붓는다면, 또 앉았다 일어설 때 통증이 생기거나 자고 일어났을 때 관절이 뻣뻣하다면 관절염을 의심해 보세요. 다음은 이게 뭐죠?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 단계입니다. 네. 뭐 어떤 병이든 뭐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겠지만 퇴행성 관절염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뭐 크게 티가 안 납니다. 약간 뭐 붓기가 있거나 뭐 이 정도의 차이밖에 없고, 이게 방치를 했을 때 중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쪽은 양쪽 무릎이 붙어 있는데 서 있을 때 발을 붙였을 경우에 무릎이 붙어 있는데 이게 정상 소견입니다. 이쪽은 보면 발은 붙였는데 물이 붙질 않죠. 그 다리가 내 다리네. 어머니는 중기 심해요, 중기. 이 어머니 다리. 이게 다리가 이거 다리가 이미 퇴행성 관절이 좀 진행이 돼서 변형이 약간 오기 시작한 겁니다. 말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역학적 축이라 그러죠. 뭐 고관절 중심에서 발목 관절을 선을 이어보면은 이게 우리가 실제로 땅을 디딜 때 무릎이 실질적으로 체중 부하를 받는 부위를 얘기를 하는 건데, 무릎이 그 체중 부하선에서 벗어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한 발만 디뎌도 굉장히 극심한 통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럴 때 엑스레이 소견은 어떤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엑스레이는 이제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4단계로 나눠서 1기는 거의 정상에 가까운 거. 2기 같은 경우에는 정상보다는 지금 보시면은 내측부에 약간 관절 간격이 협소해졌죠. 이제 3기가 되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제 골극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상 압력을 받는다는 거죠. 지금 보면은 여기 요만큼 튀어나온 뼈 보이시죠, 이제? 네. 이거는 원래는 없는 뼈입니다. 없는 뼈인데 연골이 닳아서 이상 압력을 받기 때문에
생기는 뼈예요. 한 이 정도쯤 되면 어르신들이 난 무릎에 뼈가 만져진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기가 되면은 뭐 지금 없죠, 연골이. 연골이 아예 없고 골격도 많이 자랐으면서 좀 보면은 모양이 어때요? 휘어 있습니다. 그쵸. 네. 오자다리 병까지 온 말기입니다. 네. 고된 농사일로 무릎 관절 사용량이 높은 농민들. 방심하는 사이 관절염 초기에서 말기로 갈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꼭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1기, 2기, 3기, 4기에 따라 증상도 다 다른데 네. 혹시 이 치료법도 그럼 다 다른 건가요? 네, 맞습니다. 보통 1기일 때는 증상도 심하지 않고 간단한 방법으로도 좋은 예후를 얻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진통 소염제를 먹는 겁니다. 약으로. 아픈 부위 쪽에 염증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없애주는 치료입니다. 연골 주사로 이제 무릎 안에 쉽게 얘기해서 기름칠을 해주는 겁니다. 좀 더 부드러워지라고. 그 연골 주사 맞음으로써 다른 이상은 별로 차이는 없는지. 연골 주사는 사실 진통제는 아닙니다. 히알루론산이라는 성분이 주성분인데 우리 무릎 안에 있는 관절액과 성분이 굉장히 흡사한데 일종의 윤활제이지 진통제는 사실 아닙니다. 네. 크게 부작용이요. 네네, 부작용은 없습니다. 네, 특별한 부작용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뼈가 주사 안 맞는 것보다 맞으면 또 삭거나 뭐 그런 건 없어요?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어르신. 이제 무릎 주사, 연골 주사 같은 경우에는 무릎에 주는 윤활제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이외에 소염 진통제 같은 경우에는 그 위산 분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많이 드시다 보면은 속이 쓰리거나 하는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사실 대부분은 통증도 줄여주고 붓기도 가라앉혀주고 열감도 가라앉혀주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대신에 너무 장기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콩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를 하고 투여를 하시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관절염 초기에는 붓기, 열감, 통증을 감소시키는 소염 진통제와 무릎 연골을 보호하는 윤활제 역할의 연골 주사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2기, 예를 들면 3기, 한 3기 정도 되면은 사실 수술적 치료가 개입이 돼야 됩니다. 이 안쪽 부분에 관절염이 가속화가 된다. 그 안쪽 부분에 통증이 심하다. 그럴 때는 교정 절골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정 절골술이 뭐냐면은 연골 근위부 쪽에 뼈를 벌려줘서 관절염이 없는 정상적인 부분으로 디디게끔 만드는 수술입니다. 굉장히 이제 자기 관절은 살리면서 갈 수 있는 좋은 수술이죠. 이제 말기 환자에서는 오직 인공관절만이 적절한 치료 방법입니다. 관절염 말기 치료법, 인공관절 수술. 이게 이제 인공관절 모형인데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파란색, 이거는 정상. 이거는 보면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된 무릎. 보면 이렇게 골격도 많이 자라 있고 연골이 없죠. 없고 뼈가 노출돼 있는 상태고. 이제 인공관절 수술은 코팅된 삽입물을 치환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뭐 코팅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아져서 20년 정도는 문제 없게 사용을 합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인공관절을 손상된 무릎에 넣어 기존 무릎과 같은 역할을 하게 하는 치료법입니다. 일단 인공관절의 장점은 어떤 게 있냐? 수술하고 나서는 보통 수주 내지는 수개월 동안은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응기가 지나서 완치가 되면은 일단 수술 전에 있었던 그 통증이 없어집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많이 변형됐던 옷자다리가 교정됨으로써 인접관절이 편해지고 허리도 덜 아프고 기능적으로 훨씬 우수하게 되기 때문에 삶의 질이 높아지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50대에도 이 상태가 되기도 하거든요. 항상 나이와 건강 상태를 우선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때문이냐면은 인공관절이라는 것은 수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은 인생 동안 다시 한번 수술을 안 하는 걸 목표로 잡아야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물론 뭐 너무 젊은데 심한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지만은 가급적이면은 65세 이상
고령일 때, 65세 이상 고령일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골다공증이 심한 환자도 인공관절 수술을 할 수 있을까요? 골다공증이 있으면 인공관절 수술을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 손! 아니다, 상관없다. 인공관절 수술할 수 있다 하시면 손! 아버님 혼자. 골다공증 있어도 수술은 하죠. 근데 부스러질까봐 부서질까봐 겁나서. 형님, 정답은 뭡니까? 아버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이거는 의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수술을 할 때 뼈가 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술 전에 확실히 계획을 해서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뭐 불가능하다 뭐 그건 전혀 아니고요. 근데 대신에 이제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은 수술하고 나서도 골다공증에 대한 치료를 병행해야 되는 게 옳습니다. 인공관절 수술 꼭 알아두세요. 말기 관절염 치료는 수술밖에 없는 만큼 자세히 알아둬야겠죠? 무엇보다 전문의와의 상담이 필수임을 명심하세요. 수술 후 관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수술하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근력 강화 운동입니다. 걷기라든지 수영, 자전거 타기 이런 운동들을 해서 무릎 주위에 있는 근육들을 탄탄하게 만들어줘야지 얘를 오래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한 악화를 시킬 수 있는 운동들, 예를 들어서 조깅이라든지 등산이라든지 아니면은 점프 착지가 반복되는 테니스, 배드민턴 같은 운동들을 하게 되면 임플란트에 마모를 일으키기 때문에 인공관절 수명에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인공관절 수술 후 조깅, 등산, 테니스, 배드민턴 등 관절에 무리가 되는 운동은 절대 금지입니다. 대신 걷기, 수영, 자전거 등의 관절에 무리가 되지 않는 운동을 해주세요. 수술을 하고 나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한 번씩 정기 방문을 하셔야 돼요. 치환물이 고정이 잘 돼 있는지, 염증은 없는지 몸에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면서 사용하면은 오래 쓰시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는 사실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병원에 가보는 걸 권하는 편입니다. 왜 그런 거냐면은 우리가 무릎이 문제가 있을 때 대부분 초기에는 굉장히 간단한 방법으로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방치해 둬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비교적 초기에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마시고 병원을 내방하는 걸 제가 권유합니다. 선생님 말씀은 병을 더 키우지 말고 미리미리 가는 게 좋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우리 인터넷을 쳐보면은 관절염이라고 쳐보면은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옳은 정보도 있고 잘못된 정보도 사실 섞여 있습니다. 그 잘못된 정보 때문에 사실 외래에서 환자를 보다 보면은 곤란할 때가 많아요. 그 잘못된 오해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잘 알고 계시나 제가 한번 퀴즈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관절, 그것이 궁금합니다. 무릎에 대한 오해와 진실. 관절에 소리가 나면은 과연 문제가 생긴 걸까요? 아닐까요? 관절에 소리가 나면 문제가 생긴 거다 하시는 분, 손! 뚝뚝 소리 나요. 뚝뚝 소리 난다. 아니다. 관절에 소리가 나도 문제가 생긴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어머니 손! 이것도 아닌 분이 좀 더 많네요, 선생님. 어떻게 된가요? 소리가 나면 문제가 생긴 겁니까? 사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젊어서도 뚝뚝 소리 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무릎에서 소리가 나는 경우는 대부분 무릎 관절 안쪽에 있는 연부조직끼리 마찰이 나서 생기는 소리고 우리 병적인 거랑 크게 관련이 없을 경우가 상당 부분 많습니다, 훨씬. 근데 대신에 연골판 파열이라든지 추벽증후군이라든지 이런 질환에서도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소리만 났을 때는 문제 삼지 않더라도 소리가 나면서 아프다 그러면 그건 문제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을 찾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질문. 무릎 통증이 왔을 때 냉찜질이 좋을까요? 온찜질이 좋을까요? 무릎 통증에는 냉찜질과 온찜질 중 어느 것이 좋을까요? 냉찜질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어르신 손!
아버님 혼자. 아니다. 온찜질이 몸에 더 좋다 하시는 어르신 손. 온찜질. 선생님 냉찜질이 좋나요? 온찜질이 좋나요? 두 찜질 전부 적시적소에 사용해야 됩니다. 전부 이점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게 또 시기가 또 다른가요? 네. 냉찜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급성기로 부을 때 사용하게 되면은 붓기 감소 효과가 있으면서 통증도 완화시키는 작용을 하고, 온찜질 같은 경우에는 무릎 주위에 있는 혈액 순환을 돕기 때문에 만성 통증에 도움을 줍니다. 네. 냉찜질은 붓기 감소와 통증 완화에 좋고요. 온찜질은 혈액순환 촉진으로 만성 통증에 도움이 됩니다. 자, 관절을 무조건 아끼는 게 최선이다라고 생각하시는 어머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관절을 아끼는 게 최선이다.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어머님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야, 정답은 뭐죠, 선생님? 아닙니다. 야, 오늘 하일 마을 어르신들이 다 명이시네요. 다 하시네. 왜 아니에요, 선생님? 무릎을 평상시에 안 쓰다 보면 무릎 주위에 있는 근육들이 위축되게 됩니다. 근육 약화가 오면 반대로 오히려 무릎에 더 부담이 많이 가게 되고 악순환이 되게 되겠죠. 오히려 적절한 운동, 무릎에 나쁘지 않은 적절한 근력 운동들을 해줌으로써 무릎을 관리해줘야 됩니다. 네. 관절에서 소리와 통증이 동반한다면 질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급성 통증에는 냉찜질을, 만성 통증에는 온찜질을 해주세요. 관절을 위해 적당한 운동은 필수입니다. 영희에게 묻습니다. 이제 궁금한 부분들을 질문을 하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대답해드리겠습니다. 네. 무릎이 이렇게 아프고요. 여기 양 어깨. 그 어머님도 퇴행성 관절염을 의심해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어깨 같은 경우에는 주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특히 야간통이 있게 됩니다. 야간통이라는 거는 내가 저녁에 누웠을 때 통증이 심해지는 걸 얘기하는데, 아마 회전근개 파열이나 회전근개 파열로 인해 생긴 관절병증일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내원하셔서 정확하게 진단을 한번 받아보셔야 됩니다, 어머님. 그 손이 여기가요, 여기가. 네. 여기가 아주 뜨끔뜨끔하고 아프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하면 아프십니까? 그렇게 하면 아프고, 어떻게, 네네네. 이렇게 하면 여기가 아프고, 여기가. 여기가요? 네. 뭐 하실 때 주로 아프십니까? 어떤 데 세수할 때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눌러도 아프고. 이쪽이요? 네. 다친 적은 없으시죠? 이거 모판을 뛰다가요. 네. 모판을 뛰다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아픈 거예요, 그냥. 다치신 이력이 있으시네요. 우리가 꼭 뭐 부딪히거나 넘어져야 다친 게 아니고요. 우리 관절이나 힘줄 같은 것들은 그런 것도 외상이에요. 괜히 근육이 늘어났대. 괜히 아프니까 그냥 참는 거죠. 참을만 하니까. 네. 그러다 병을 키우시는 거예요, 아버님. 네. 진짜. 그 병 키우지 마시고 한번 검사 받아보세요, 그래서. 네. 네네. 네, 차하고 그럴 때 친하고 그래요. 한 일주일에 한 몇 번 정도 그러십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 번 정도. 그러니까 종아리 쪽이 쥐가 나고, 혹시 평지를 걸을 때도 좀 오래 걷다 보면 잠깐 쉬었다 가야 되고 그런 증상이 있으신가요? 그런 증상은 없으시고요. 종아리. 시간 나면은 네네네. 그냥 한 10분씩 계속 그냥 주물러 주면 이게 호전이 되고요. 되지 않고. 낮에 일상생활 할 때는 증상은 없이고요. 낮에는 별로 모르겠는데 잘 때. 잘 때만. 그러니까 종아리에 쥐가 나는 증상은 사실 여러 가지 감별해야 될 질환들이 있습니다. 흔하게는 이제 뭐 척추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하지 정맥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자세한 검사를 통해서 감별 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병원을 한번 내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르신들 이렇게 퇴행성 관절염까지 안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르신들? 운동법이 운동해야죠. 운동해야 돼요? 네. 아, 그래요? 확실합니까? 네. 근데 이렇게까지 안 가려면 운동을 하면 되는 겁니까? 네, 됩니다. 해주세요. 집에서도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 운동법. 야, 자 그럼 박수 한번. 야, 관절염을 예방하는 무릎 운동법. 네.
무릎 구부리는 스트레칭입니다. 이거는. 아, 네. 일단 오른쪽이 아프다고 가정을 하고 아이고, 무릎이, 오른쪽이, 오른쪽이 나 너무 아파가지고, 누워 있는 상태에서 예. 자, 발 뒤꿈치를 땅에 닿게 해서 아픈 쪽 다리를 이렇게 구부린 상태에서 천천히 엉덩이 쪽으로 이렇게 당겨주는 스트레칭입니다. 둘, 셋, 이런 식으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횟수는 몇 번 하는 게 좋나요, 이런 거는? 횟수는 많이 해도 상관없습니다. 스트레칭이기 때문에 네. 많이 한다고 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번에는 근력 강화 운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력 강화 운동이요? 네네. MC 한번 누워보시죠. 아, 또 누워요? 이거는 이제 운동을 하고자 하는 다리 밑에 네. 수건 같은 걸 이렇게 깔고 네. 발목은 90도로 만든 상태에서 자 이제 허벅지 앞쪽에 힘을 한번 줘보십시오. 자 힘이 들어가죠? 네네네. 이 상태에서 10초를 유지합니다. 10, 9, 8, 7, 6, 5, 4, 3, 2, 1. 네, 잠깐 쉬시고 네. 다시 이렇게. 이것도 역시 사실 개수 제한은 없습니다. 사실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근육은 키워지는 거기 때문에 네.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집에서 우리 어르신들 명의보감 보면서 여기다가 뭐 수건이나 방석 아니면 베개도 상관없죠, 선생님. 베개 같은 거 깔아놓고 재밌네 명의보감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운동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진짜로. 무릎 스트레칭. 누워있는 상태로 발꿈치를 땅에 붙이고 엉덩이 쪽으로 발을 당겨 무릎을 굽혔다 펴주세요. 근력 강화 운동. 운동하는 쪽 무릎 밑을 수건으로 받친 후 발목을 90도로 세워 다리를 들고 10초간 유지해주세요. 그리고 또 다른 또 운동법도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무릎이 아프면은 종아리 쪽으로 당기는 증상도 생길 수 있거든요. 네. 종아리 스트레칭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쪽 손을 눈높이 쪽으로 이렇게 올리시고 자, 아픈 다리를 뒤로 한번 빼보십시오. 아이고 다리야. 오른쪽 다리. 선생님 제가 오른쪽 다리가 아파가지고. 안 아픈 다리를 약간 앞쪽 안쪽으로 이렇게 내보내시고요. 자 이렇게 시선 정면을 향하시고 이 상태에서 몸을 점점 벽 쪽으로 한번 기대 보십시오. 종아리가 엄청 당겨요, 선생님.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당기는 게 느껴지시거든요. 이 상태에서 10초 정도 하시면은 그 종아리 근육이 풀어집니다. 우와, 네네. 이거 엄청 당기네요, 선생님. 네, 이건 집에서 누구나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 또 이번에는 잠시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어머니 내가 깨병 부리는 것 같이 막 아까 웃으셨거든요. 어머니 웃으셨죠? 일로 와보세요, 어머니. 일로 와보세요. 잠깐 한번 일어나보세요. 이게 진짜 이거 종아리가 엄청 당겨요. 이렇게 한 다음에 아픈 다리 그게 하고 한번 해보세요. 앞쪽으로 미세요. 몸을 앞쪽으로 미세요. 몸을 뒤꿈치는 반드시 땅에 붙이시고. 당기죠? 엄청 아프죠? 제가 깨병이 아니에요. 그 말 얘기해 주세요. 아니죠. 제가 깨병 아니죠. 시원하긴 하네요. 종아리 스트레칭. 양팔로 벽을 짚은 채 운동하는 다리는 뒤쪽으로, 반대쪽 다리는 앞으로 지탱한 후 상체를 벽 쪽으로 숙여주세요. 정말로 열정적이게 강의를 해주신 우리 선생님에게 다시 한번 힘차게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역대사상 가장 열정적인 강의였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오늘 또 마지막으로 또 어르신들에게 해주고 싶은 뭐 말씀 같은 거 있으신가요? 일단 요즘은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100세 시대죠.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 오래오래 사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높은 삶의 질을 위해서 네. 제가 오늘 알려드린 운동법, 예방법 같은 것들 꼭 숙지하시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어머님 오래오래 건강히 사세요. 예, 100세 인생. 인생은 왕백원 전문의와 하일리 주민들이 함께 무릎 건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해가 가시도록 이제 설명을 잘 하셨고요. 또 듣는 분들도 좀 소감이 좋도록 받아서 이제 좋은 느낌을, 또 그리고 이제 그 병원도 이제 좀 또 한번 찾아뵙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뭐 오늘 그 효과는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이 주민이. 네. 운동은 열심히 할 것이며
들어서 다리 운동도 할 것이며 걷기 운동 매일 30분씩 할 것이며 또 앞으로 살아가려고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또 누구를 위해서라도 첫째는 내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선생님 말씀 고맙게 듣고. 건강한 농촌. 농민들의 100세 인생을 위한 특급 강연. 농민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명의보감은 계속됩니다. 오른쪽이다. 너무 아파가지고. 선생님 이쪽인데. 이쪽이에요. 이건 처음이시죠? 많이 먹었어요. 오각진 거였어요, 어머니. 아니, 치리건 깨우라. 말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건 알아보겠습니다.